안녕하십니까. 레드펜 소프트 전희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이점이 온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그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사 진행 측에서 참가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센스가 가미된 제목으로 선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내고 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특이점, 싱귤레리티라는 단어가 원래는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리 커즈와일은 2007년 발간한 특이점이 온다는 서적에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시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창한 특이점들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첫째, 지난해에도 수많은 사이버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이버 위협의 변화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맹렬하게 추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기술로 자리 잡은 S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야생에서 벌어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 2023년 발생한 사이버 위협의 변화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과의 연관성에서 그 특이점들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3년 발생한 재반 사이버 위협의 변화를 가급적 수치와 통계로 표현하고자 나름 노력하였습니다. 그 첫 특이점입니다. 클라우드로 이행이 가속화하면서 클라우드가 공격 표현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의 침해는 연쇄적인 공급망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평균 유출 비용은 무려 435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에 걸쳐 포괄적인 데브섹옵스를 구현한 기업은 10% 미만에 그친다고 체크포인트는 말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공격자의 평균 체류 시간이 16일인 반면 클라우드에서는 공격 시작 후 5분 만에 알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전문 업체 시스디그에 의하면 도커 이미지 거래 플랫폼인 도커 허브를 스캐닝한 결과 1650개의 이미지가 악성 행위를 내포하는 것으로 탐지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AI 응용 등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외부 전문 업체가 제작한 이미지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취약점 점검 및 S봄 기반의 무결성 검증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넘버원 클라우드 기반 IAM 솔루션 벤더인 옥타도 지난해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주가가 11%나 폭락하였고 10월까지만 해도 1%의 고객만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12월에 모든 고객사에 영향이 있음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이버 공격 분야에서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견고하게 분업 및 협업 체계를 이뤄낸 분야입니다.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일명 라스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소포스는 2023년 랜섬웨어 평균 몸값이 2020년 대비 2배 증가한 154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파이 클라우드는 랜섬웨어의 진입 포인트로 피싱 및 사회공학적 기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과 타사 및 파트너 연결을 지적하였습니다. 공급망 생태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랜섬웨어의 방어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3년 발생했던 모든 사이버 공격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공격을 꼽으라면 단연 무브익 공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커들에게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의 장악은 보물단지를 캐는 것과 같습니다. 클롭이 배우로 알려진 본 공격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플러스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파상적인 형태를 띠며 현재까지 전 세계 2,600개 기업이 7,720만 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사의 Go Anywhere, IBM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인 아스페라 파스펙스 등
파일 전송 프로그램 대상 공급망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사칭 메일인 BEC 공격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피싱 메일을 보낸 이후 파트너사 혹은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등 보이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피싱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벤더 혹은 파트너사의 이메일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진짜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는 벤더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공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 의하면 BEC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2년에 27억 달러로 이미 랜섬웨어 피해 규모를 능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벤더를 사칭하며 악성 코드가 담긴 패치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것을 유도하는 VEC 공격이 이스라엘에서 실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의 국립사이버국이 빠르게 사전 대처함으로써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메일이 과연 소프트웨어 반입 통로로 적절한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합니다. 2023년 사이버 위협이 변화에서 찾은 마지막 특이점은 다크웹에서 계정 정보의 판매를 일삼는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라이즌 데이터 브리치 리포트에 의하면 사이버 침해 사고의 49%는 도난당한 자격증명의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해커 뉴스에 의하면 2020년 다크웹에서 무려 240억 개의 자격증명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공격이 쉬운 클라우드 자격증명의 경우 $10에 팔리지만 은행 계좌의 로그인 정보는 $4,0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높은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드 서명 인증서는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언더그라운드 포럼에서 700에서 $1,900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단 좌측의 그림은 러시아의 유명한 해커인 메카 트래퍼가 다크웹에서 인증서를 판매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은 국내 금융인증서 관련 소프트웨어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코드 사인 인증서로 설명된 것을 나타내는 실사례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벌어진 주요 사이버 위협과 공격을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 특이점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소프트웨어 생산 및 전달 과정에서 해커의 악의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취약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공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국내외에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있었습니다. 본 장표에 보시는 사례들은 제가 지난 1년간 꾸준히 스크래핑 해놓은 글로벌 뉴스에 기초하여 제시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들입니다. 실제 언급된 공격은 훨씬 많았지만 여기에 기술된 공격 사례들은 그나마 그 공격의 배후 혹은 공격 기법 등이 밝혀진 것들로 매 분기당 거의 10여 건의 공급망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3CX, 조금 전 언급드린 파일 전송 프로그램 무비 공급망 공격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보안 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저녁 TV 뉴스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밝혀지지 않은 공급망 공격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주로 국가의 후원을 받는 공급망 공격자들은 금융 탈취 및 스파이 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최신의 모든 사회공학적 기법을 동원합니다. 2023년에는 북한이 전체 공급망 공격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격 기법으로는 업데이트 가로채기, 코드 서명의 훼손, 손상된 오픈소스 코드의 사용, 마지막으로 제어대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표적이 된 소프트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안 전용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 등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프로그램은 기능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하는데 해커가 이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공격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기존의 모든 경기 기반 탐지 솔루션을 완전히 우회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의 공격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사이버 시큐리티 벤처스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전 세계 기업이 연간 비용이 2025년 8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국정원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사이버 보안 관계기관 모두 2024년 전망 리포트에서 공급망 공격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S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기술로 S보험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S보험은 2010년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SPDX 표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S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S보험이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된 것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의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부터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행정명령의 섹션 4에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한 4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는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안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관리 솔루션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벤더 및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검증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설계 및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위험 모델링을 수행해야 하고 결국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사이버 보안 관행에서 주요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한 4가지 새로운 컨셉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S보험, Vendor Risk Assessment,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컨트롤, Vulnerability Management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보험이 가져야 할 최소 요건에 대해서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발동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시발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S보험은 확고한 기술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거의 모든 선진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과기부와 국정원에서 공급망 보안 TFT를 구성하여 관련한 정책과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과기부 주도 공급망 보안 실증 사업이 시행되었고 저희 레드펜 소프트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담당하였습니다. S보험 그 자체가 공급망 보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S보험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시작점이며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고 공급자와 소유자 간의 증거 기반의 신뢰를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로서 작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S보험은 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식료품은 식품위생법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식료품의 안정성 및 유해 성분 정보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푸드 인그라디언츠가 해당 정보의 구성 요소, 영양 정보, 위험성 등에 대한 명세를 담고 있듯이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는 소프트웨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 정보를 소위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공급사명, 컴포넌트명, 취약점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데이터를 교환 가능하게 하려면 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S보험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이 바로 OWASP가 주도하는 사이클론 DX,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SPDX입니다. 여기서 두 표준 다 뒤에 DX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는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신 리더블한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소위 KS보험이라는 NIS S보험 규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NIS S보험은 사용자의 가독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초고도 중심의 취약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표준 S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과기부 주도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실증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보험의 활용성 점검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고 저희 레드폰 소프트는 엑스스캔을 통한 고객사 관점의 S범 생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들이 S범 생성 예제들입니다. 이 실증 사업을 통해 S범 생성 여부 및 정확성 공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취약점, 소스코드의 변조, 악성코드 삽입과 같은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의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 대상 보안 요구사항 54개 항목, 소프트웨어 수요자 대상의 66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에 힘입어 이번 달 안으로 과기부와 국정원이 공동으로 ICT 공급망 보안을 위한 S범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S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S범 도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장에 S범 도구가 쏟아지면서 도구의 선택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S범 도구는 S범의 도입 목적 및 관리 주체,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 그리고 도구별 특성에 따라 그 선택을 달리해야 합니다. S범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슈가 무엇인가? 개발팀이 활용하는 S범 및 보안팀이 관리하는 S범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내부 개발 업무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웹에서 획득 및 반입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범 도구가 가지는 고유한 환경 및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실제 야생에서 벌어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응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둘러싼 거의 모든 벤더들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옳고 그르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이점이 온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방어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4가지 질문을 던지는 바입니다. 첫째, 공급망 공격 방어의 주체는 누구인가? 소프트웨어 개발사 혹은 개발 단계의 보안만 강화하면 문제없는 것인가? 둘째, 많은 분이 오픈소스 취약점 검증이 곧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전부라고 여기시는데 과연 그러한가? 셋째, 현행의 소프트웨어 반입 체계와 소프트웨어 검증 체계는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취약점에 대응하여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첫 번째 이슈로 공급망 공격 방어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현대 사이버 보안의 기본 원칙이자 핵심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도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Never Trust, Always Verify라는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철학은 소프트웨어 공급사와 소프트웨어 수요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분야에 가장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는 미국은 Enduring Security Framework을 통해 개발자, 공급사, 수요자별 책임과 역할에 따른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ESF는 미국 중요 인프라 및 국가보안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여기에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한 달 간격으로 공급사 관점 및 고객사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이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해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야생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패치 경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 컴포넌트 및 서드파티 컴포넌트의 위변주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솔라인즈 공급망 공격의 경우 과거 버전에서 동일하게 쓰이던 독점 컴포넌트 하나가 신규 업데이트 과정에서 교묘하게 바꿔치기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체를 대상으로 일어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서드파티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한
DLL 사이드 로딩 기법이 악용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격 모두 다 오픈소스 취약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픈소스로만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벤더사의 독점 컴포넌트가 있고 외부 OEM 등으로 가져오는 상용 혹은 무료 서드파티 컴포넌트가 있으며 그 외에 많은 아티팩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S범은 오픈소스 컴포넌트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픈소스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의심 및 위협 요인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주 타겟이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반입과 검증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패치를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메일은 공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의 벡터입니다. 무엇보다 자산으로서 소프트웨어 반입에 대한 단일한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S범 기반의 리퍼지토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검증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경계 보안 솔루션들은 S범 데이터도 인증서의 무결성 정보도 그리고 오픈소스의 취약점 정보도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S범 도구가 샌드박스와 같은 기존의 경계 기반 대응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격 방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어 기술을 덧붙인 레이어드 디펜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점 대응이 이슈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견된 CV 취약점은 약 26,000여 개에 달합니다. CVSS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악용되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낮다고 공격자들이 가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픈소스 분석 툴을 쓰고 있는 많은 고객이 오픈소스 취약점이 너무나 많이 탐지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긴급히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하는 취약점에 대해 핀포인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안이 하나로 KEV와 HV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화면에서 보시는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무려 921개의 오픈소스 CV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 대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우선 대응 순위를 지정하는 이슈입니다. KEV란 미국의 시사에서 머스트 패치 리스트로 관리하는 알려진 악용된 취약점으로 이 취약점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내부로 반입하게 되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스트에서 제공하는 EPSS, 즉 Exploit Prediction Scoring 시스템을 응용하여 30일 이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CV에 대해서는 Highly Exploitable Vulnerability인 HV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제의 경우 우선 7개의 KV에 대해 밴드의 즉각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26개의 HV에 대해서도 향후 패치 제공 일정 등 적정한 소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에 있어서 나서는 4가지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S범 기반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수행해야 하는 명제로서 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생태계 보안 향상을 위해서는 Shift Left와 Shift Right 전략 모두를 취해야만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활용한다는 OW1H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이점이 온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그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에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외부에 전시된 부스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상기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생태계를 위해 저희 레드펜 소프트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